시급 리포트를 진행하는 벤자민입니다. 오늘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하실 분은 백선민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백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새로울 것도 없는 주제인데 그럼에도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잊혀지면 안 될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그 측근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거라 생각하는지 이제는 뭐 해명도 수사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엔 도이치모터스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결국은 폐기시키고 말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아내의 불법에 대한 특검 법안을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이거는 엄연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역대 대통령들, 뭐 가족이나 본인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뭐 비록 수사가 미진하긴 했어도 이명박은 자신에 대한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렇죠. 식당 가서 이렇게 뭐 수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어쨌거나 법조인 출신 대통령 윤석열 씨죠. 법이 취지가 무색하게 권한을 악용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복귀하는 의미에서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그럴까요? 네, 김건희의 주가 조작의 핵심 내용은 뭔가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네.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작전 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에요. 3년간 2,000원대 주식을 8,000원까지 끌어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본 것이죠.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짜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핵심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고 기소된 9명 중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올린 거면은 3년 동안 주가를 4배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가 조작에 관여해서 기소된 9명 중에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단순 투자를 맡겨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가지고 네. 나하고 이모 씨라는 것은 여기서 주가 조작 선수입니다. 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선수죠. 를 제외하고는 자기 계좌로 거래를 못하게 해라 하는 그런 녹취가 남아 있어요. 네. 또 이제 시세 조정을 총괄했던 투자 자문사에 김건희 계좌 관리 파일이 이제 발견됐습니다. 이게 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 네. 김건희가 사건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다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건희 명의의 계좌 5개 중에 3개를 작전 세력이 운영을 했고 예.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의 계좌 1개는 주범인 권오수 회장의 차명 계좌라고 1심 재판부가 적시를 했다고 하는데 예. 도이치모터스의 회장 권오수와 김건희, 최은순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중 1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유죄라고 인정한 거는 총 102건이었는데 102건. 예, 102건이었는데 이 중 김건희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는 48건이었어요. 102건 중에 48건. 예. 그럼 뭐 비율이 높은 거죠. 네. 유죄 인정 통정 매매 가장 매매의 47%를 김건희 계좌에서 이뤄진 겁니다. 또한 최은순 계좌 1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권오수 회장의 차명 계좌에 이미 재판 과정에서 특정됐어요. 이거는 권오수의 계좌다. 이런 걸 보면은 벤자민 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셋이 한 몸처럼 움직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예, 그렇죠. 이게 왜 지금에 와서야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2019년 7월 8일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건 뭐 이제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가 20억 원어치 주식을 싸게 샀다가 남편이 재산 공개 대상이 되자 넉 달 만에 되팔았다.
싸게 산 것도 문제지만 원래 값에 되판 것도 일반인이라면 가능하겠냐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뭔가 그 안에서 주식을 갖고서 장난질을 쳤다. 이거는 이분도 대충 알고 있었던 거죠. 김진태 이 의원도.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네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언론이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의해서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데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뉴스타파가 김건희와 최은순이 도이치모터스의 장외 매수, 주가 조작, 사모펀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2020년. 네. 실제로 경찰이 2013년 이미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으로 보고 있으나 금감원이 무슨 이유인지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하여 정식 수사로 전환되지 못했죠. 추적건데 아마 이게 당시에도 윤석열이가 좀 검찰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정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나 한동훈 이런 정부 측 인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만 나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 김건희는 아무 혐의가 없어서 기소조차 못한 사건이다. 이런 항변을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여론화되는 시기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을 하던 그 시기였어요. 이 그렇죠.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를 지휘할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하고 문재인 정부를 엮는 거는 좀 너무 웃긴 거 아닌가요, 이건? 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보고만 들을 수 있게 돼 있지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그 형사사법제도 질서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수사 책임자면서 그런 말 하는 건 좀 온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관련돼서 자기의 처 김건희는 관여한 바가 없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 20억 원 이상 수익을 올린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2022년 12월 3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가 조작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낸 검찰 종합의견서를 보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김건희와 최은수는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거짓말을 그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를 통해서 밝힌 거죠. 주가 조작을 통해서 김건희, 최은순이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라는 검찰의 의견서가 공개가 되니까 한동훈이 문재인 검찰 보고서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에게 되물었다고 하죠.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게는 말입니다. 하여튼 기승전 문재인입니다. 또는 기승전 이재명이고요. 무슨 얘기만 있고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또 뭔가 자기네들이 좀 구린 구석이 나오면은 괜히 이재명 대표하고 빗대가지고 뭔가 모면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법원에서 또는 검찰 스스로가 이거는 검찰이 문재인 검찰이 아니라 자기가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그런 의견서를 낸 건데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우리 검찰의 부끄러운 짓 아니겠습니까? 소환 한 번 없이 비대면 서면 조사 한 번 한 게 김건희에 대한 조사에 다라고 하던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 가해지던 어떤 가혹하고 서슬퍼런 검사들의 칼날은 이제 다 어디로 간 겁니까? 혐의점이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김건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법정에서는 김건희가 직접 주문을 넣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이나 등장을 해요.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좌만 단순하게 빌려줘서 피해자다. 내가 손실을 입었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남은 건 김건희가 본인의 주장처럼 이용당한 건지 본인도 억울할 거 아닙니까? 이용당했다고 하면은
또는 주가 조작 공범인지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죠. 억울하면은 스스로 자처해서라도 수사를 받고 자기의 가해지는 음해를 벗어야 되는데 이는 소환 조서나 압수수색 등 강제 조서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작전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2단계 작전에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건희, 최은순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전주들하고는 달리 권오수 일당하고 시작과 끝을 함께한 거죠.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실이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 이미 수사 단계부터 수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예, 추미애, 그렇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했듯이 기소 주체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담당 검사와 검사들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네. 얼마나 그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권을 갖다가 편향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이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비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회라든지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제 지적된 게 많은데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아마 윤석열뿐만 아니라 대부분 검찰 간부들쯤 되면은 수사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율도 적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유죄 판결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건희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를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꼭 어떤 그 죄를 묻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이게